네, 보고 또 보면서 종목에 대해 공부해 볼 수 있는 보고 리포트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보고 리포트로 바뀌고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이비전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어요.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이더라고요. 네, 지난주 네. 제가 금요일 날 출연을 했었고요. 맞아요. 목표가 1차 23,000원, 29,000원 2차 드렸는데 월요일 날 바로 달성이 됐고 이제 화요일 날 추가 상승 정도 나왔고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로봇 사업부를 이제 기존의 TF에서 이제 그 팀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을 움직였는데 동사가 이제 그 3D 프린트 사업과 또 자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로봇 관련 섹터 그 테마를 좀 움직였는데 주가 좀 셌던 거는 그래도 밸류가 쌌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도 내년 기준으로도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쌌기 때문에 이제 23,000원 도달한 게 내년 실적 기준으로 P의 8배 수준이고 10배 가면 29,000원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비싼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단기 급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차익을 해두고 다음 눌림목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 또 맞지 않나 하는 관점으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해요? 아니면? 네, 일단 차익을 좀 네. 비중을 줄이던데 차익을 좀 해놓고 나서 네. 이제 다음 눌림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지금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시고 단기간에 목표 주가 23,000원 달성한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가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보고 리포트 오늘 이제 만들어갈 종목 리포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종목 이름과 리포트 제목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PCB 대장주인 심텍이고요. 드디어 네.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왔다라고 판단 들어서 이제 매수 타점이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지 기판 대장주 하면 또 심택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동일 비싼 기업들이면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LG이노트, 삼성전기 등등이 있는데 영업이익률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3분기부터 심텍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대장주라 볼 수 있겠고요. 심텍은 그 반도체 및 정보 기기 통신에 들어가는 그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제품은 이제 그 전에는 메모리 모듈용 PCB를 주로 했었고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지에 필수적인 그 FCBGA 얘기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 FC, CSP, BOC 같은 그 패키지 그 서브스트레이트 쪽으로 이제 그 제품들이 다 구분이 되는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PC라든가 서버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전방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동사는 글로벌 빅5 메모리 칩 메이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USA 칩 메이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등을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빅5 패키징 전문 기업도 고객사를 갖고 있어서 사실 그 메모리 PCB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에 계속 그 메모리 그 PCB 위주에서 거의 이제 FC, CSP라든가 그 MSAP 이런 쪽으로 그 대체로 성장성이 높은 쪽,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고 그쪽 비중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3분기 실적을 딱 열어봤는데 영업이익이 13.8%가 나와서 전분기 대비해서 4.2% 개선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10%만 나와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훨씬 뛰어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 증가에 따라서 동사가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인 받았던 요인들이 지금 제거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동사가 그전에는 영업이익률이 분기 최고 영업이익률이 9.88%였고요. 연간으로 7.47% 정도 나왔던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놀라운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제 펄을 10배 이상 받지 못하고 계속 할인을 상당히 받아왔었고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된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3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상당히 눌림목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나오는 흐름이 있고 동사가 이제 3분기 분기 최고 영업이익률이 달성했고요. 500억대 그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놀라운 그런 흐름이고요. 모듈 PCB라든가 일본 자회사 쪽은 사실 영업이익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키지 기판 쪽의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감으로써 지금 수익성 개선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패키지 기판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18% 정도 나왔던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요. MCP라든가 FC, CSP라든가 그 SIP라는 게 시스템 패키지 이런 패키지 기판 쪽에서 그 매출이 한 10% 이상 다 상승이 나왔고
DDR5라든가 LP DDR5, GDDR6 이런 그 MSAP 쪽에서의 그런 기존의 증설 효과로 인해서 지금 그 수익성과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동시에 나왔던 그 3분기 실적이었고 이런 흐름들이 4분기랑 연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확실히 이제 그 MSAP 기판이 쪽의 비중이 올라감으로써 지금 제품의 믹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 메모리 기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의 믹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올해 이게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계속 추가적인 4분기 매분기 추가적 영업 이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만 해도 20%를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최근에 심택이 부채 비율이 120%까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배당 확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할인받았던 것에 대한 이유가 더 이상 없다라고 봐서 충분히 타겟 PER 12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들 중에서 그래도 좀 선방하는 종목들이 싼 종목들이거든요. 저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저평가 종목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심텍 기판 쪽에서는 상당히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동사가 이제 그 MSAP 쪽에 증설을 올해 좀 이미 좀 했습니다. 2월달에 400억 정도 증설을 하고 8월달에 302억 정도 증설을 한 상태고요. 이제 반도체 PCB 쪽에 기술 경쟁이 붙고 있고 그 동사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 내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그 MSAP 쪽에 투자를 먼저 선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적정하고 있고요. 그 MSAP 같은 경우에는 기판 회로를 미세화한다던가 이게 쌓는 거 적층화 기술은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이 관련 그 PCB가 이제 그 FC, CSP라든가 MCP 그리고 SIP, GDDR6 이런 기판들이거든요. 여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그 패키지 기판 호황은 그 내년도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대덕전자가 증설을 했죠. FC 맞아요. 비제 기판. 네.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도 내년에 다 증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 패키지 호황은 내년도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추가 증설 가능성도 내년에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그 MSAP 관련 매출 비중이 올해 62%에서 내년도에 한 72%까지 가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2% 이상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캐파 같은 경우도 MSAP 기판 캐파가 올해 3분기 때 4만 제곱미터 있고 4분기 때 4만 5천, 내년 1분기 때 5만 제곱미터라서 이게 한 20% 이상 증설이 내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DDR5 전환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본격적으로 내년 한 1분기부터는 보급이 되고 봤을 때는 동사가 이제 DDR5 최대 수혜자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메모리 네. 모듈 PCB 쪽에서 동사가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렇게 내년도에는 심텍에 유리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이 메모리 영역 쪽에서 DDR5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 메모리 모듈과 그 반도체 그 PCB 쪽에서 평균 공급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조산된다. 그 동사가 그 DDR5 시대에 맞춰서 최대 수혜주의고 반사이익도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제품들에 대한 아까 그 믹스 효과 얘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기판 업체들 그 증설이 모두 다 FC BJ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대덕전자 아까 그 LG이노텍,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증설 내용을 보면 모두 다 FC BJ 쪽인데 지금 내년도에 DDR5 시대가 열리고 최근에 그 MSAP 기판 쪽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는 이제 반도체 칩 사이즈가 칩 사이즈가 커지고 레이어층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 모든 걸 다 넣는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그 기판 사이즈 증가라든가 레이어 증가라든가 기기의 탑재는 증가도 내년에 이어지는데 지금 FC BJ 쪽만 증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MSAP 쪽이라든가 메모리 그 PCB 쪽에서는 심텍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그러니까 그 FC BJ 쪽도 좋지만은 심텍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제품 믹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라서 아마 실적이 내년도에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가 이제 중점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그 SIP 기판, 이게 시스템 인 패키지 기판도 그 RF SIP라든가 AIP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그 RF SIP 기판은 보통 통신 칩이라 볼 수 있겠군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쪽에 들어간 통신 기구이고 그 안테나인 패키지 같은 경우 쪽으로 또 확대가 돼서
있어서 아마 내년 실적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4분기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내년도 차상 최대 실적 예상이 되는데 심택은 실적 가이던스를 항상 분기마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매출이 3,869억 그 전망을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여기에는 그 고부가 가치 MSAP 제품향 수요 증대와 그리고 캐파 증설이 본격 가동된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6%, 아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300%, 아니 39%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영업이익도 한 602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16% 정도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00% 그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19%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매 분기마다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4분기도 서프라이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심택 지금 지금 언제 그 연준 FOMC 끝나고 나면은 그 아마 목요일 날 결과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장에 반영되면은 오늘 목요일 금요일 요 3일 동안 분할로 그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비중을 실어보자라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주 후반이 될 텐데 오히려 충분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신택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4분기 때 이제 주가 슈팅이 나왔는데 4분기에도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실적은 좋다. 실적은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그러면 낮아요? 네, 실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내년도 그 2023년도 실적 추정치가 1,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봤었는데 최근 2,300억대까지 증가를 했고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2,000억을 넘어갈 거로 보고 있고 2023년도 2,300억대 예상이 된다. 올해도 최소 1,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품 믹스 효과라든가 동사 증설 효과 그리고 추가 증설까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실적 넘어갈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서 목표가를 잡아보면요. 내년도 추정 EPS가 4,466원이고 그리고 2023년도가 5,167원인데 동사 이제 그 증권사 목표 주가가 11월 8일에 대신증권에서 44,000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11월 15일에 58,000원인데 같은 실적으로 가지고도 목표 주가 다른 이유는 타겟 PER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금융투자는 12배를 줬고요. 그리고 그 대신증권은 9.65배 정도, 그러니까 10배 이하를 줬죠.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할인을 그대로 한 상태고 할인을 풀었던 거가 이제 하나금융투자인데 저는 충분히 12배 가능하다라고 봐서 내년 추정 EPS에 12배 주면은 53,000원 목표 주가 잡을 수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5,167원에 12배면 62,000원인데 지금 그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2,300억이 넘어갈 거라 보면은 그 만약에 분기당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계속 유지한다 했을 때는 영업이익 배에서 10배도 가능하다 보면은 저는 시가총액 2조 3천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1조 2천억이 1조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3차 목표 주가는 78,00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52,000원, 2차 62,000원, 3차 78,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 오늘 시가 이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분할 매수 손절가 33,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어제 종가 39,050원이었고요. 시총 1조 4,333억 원이었습니다. 2조 3천억 원대 시총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 주가 53,000원인데 지난 11월 16일 전고점을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2차 62,000원 목표 주가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